안녕하세요.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 내과 원장 조문숙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강 식별명 중에 오늘은 6번째 수면, 마음 건강 다스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면하고 마음 건강은 거의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00세까지 어떻게 사신다? 100세까지 제가 담보는 못하지만 어차피 인명은 제천이고요. 내 손발 움직여서 밥 먹고 편안하게 자연사하게 이게 도를 닦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와서 환자분들이 연세가 드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젊어서 아무런 문제 없던 분들이 50, 60 지나니까 남자분들은 아마 그 직장생활 정년퇴직하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폐경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면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요즘 유달리 잠이 안 와요. 걱정도 없는데 잠이 안 와요. 원장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주행성 동물이죠. 낮에 활동을 하기는 반드시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낮 동안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움직여야 되고요. 해가 지는 밤이 되면 이제 휴식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 최대한 수면 시간은 규칙된 시간을 지키는 게 좋고요. 그래야 수면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몸이 다음날 아침 눈을 뜨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뇌를 쉬게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눈 뜨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을 하는 인슐린에 대한 분비도 작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 밤이 되면 또 밤에 잠자기 위해서 또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이 잠자는 주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자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가끔씩 자기 수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보호자와 또는 가족과 한 번은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수면 무호흡이라는 거는 뇌로 산소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3분 이상 안 가면 이게 치명적인데 본인도 잘 모르고 근데 이 수면 무호흡 증후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다음날 아침에 자고 나도 피로감이 지속된다는 거고요. 큰 사고가 아니고 잦은 교통사고가 난다 그래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요즘 와서 유달리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요즘은 수면 다원 검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잠 패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아시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잠자기 그다음 혹시 수면 무호흡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만성적으로는 굉장히 모든 우리 심장과 폐, 장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와서 환자분 중에 수면제를 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면제가 어떤 거는 또 이게 중독성이 있죠. 의존성이 있어서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 계속 수면제 용량이 자꾸 늘어나면서 결국은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분이 계세요. 이게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너무 50대 초반에 수면약, 이게 잠자는 약을 그냥 먹고 자꾸 잠을 주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약이 자꾸 증가되면 이것도 굉장히 환자분에게 조금 나쁜 영향을 주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으면 뭐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시지만 잠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좀 찾아보시고 제대로 된 수면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다. 그다음 수면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잠 못 자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 건강 다스리기인데요. 옛날에는 이게 정신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그냥 외국에는 퇴근하고 그냥 앞에 그냥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상담하고 또 집으로 가고 이런 게 그냥 일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정신병이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신병하고는 좀 다르게 정신건강의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조금 힘들면 우리 내과도 감기면 내과약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가시는 것을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서 기록을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 얼마든지 그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내과 의사와 내과 질환을 상담하는 거하고요. 신경정신과 의사와 그 마음의 문제를 상담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전문가의 역할이거든요. 잘 다니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진료실에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원장님 저 죽고 싶어요. 이게 딴 데 가다가 저 여기 잠시 원장님 얼굴 한번 보려고 여기 들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학교 때 배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후배에게 연락을 해서
워낙 예약이 많이 찼다고 하는데 그냥 일단 이 환자는 좀 봐달라. 지금 내가 바로 보낼 테니까 좀 봐달라. 그래서 바로 보냈더니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환자가 결국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 너무 위험한 경우였죠. 근데 마지막 그래도 내가 다니는 한 달에 한 번씩 막 당뇨병 고혈압 치료 못한다고 막 야단치는 선생님 한번 만나 뵙고 가야지 하다가 이제 신경정신과 저희 후배한테 가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뒤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병도 감기도 너무 심하게 막 2, 3일 있다 보면 단순한 감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음의 병도 그러지 않을까. 이게 그냥 빨리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해결 안 하고 본인 혼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삭히고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실 때도 사실은 가족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시죠. 또는 반려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잠을 자는 환경을 반드시 좀 바꾸셔야 돼요. 가족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내가 조금 조용한 공간에서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드시 주무실 때는 또 조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우리 몸이 아직까지 밤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 하니까 조명도 반드시 끄시고 잠잘 때는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편하게 어두운 공간에서 잠을 주무셔야 되고 또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내가 몹시 힘들 때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바로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내 정신 건강과 내 수면 이 패턴을 챙기시는 게 건강의 또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